제가 그 입사하고 한 1, 2년 차 때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많이 했던 얘기들이나 고민들에 대해서 좀 다뤘던 것 같아요. 이거를 할 거면 날 뽑을 이유가 있었나? 작은 일 같잖아요. 진짜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은 제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의 되게 기초를 회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학교가 아니니까. 과거에 저한테 해주는 말인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자기 모습이 되게 초라하고 약간 자기가 원하는 모습에서 되게 많이 멀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모든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일이나 모습이나 회사에 다니고 있진 않을 테니까. 근데 그렇다고 너무 주눅들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의 본인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본인이 경험해온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 출발하고 싶다는 그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그거는 자기 과거의 경험을 스스로 낮춰서 보는 거잖아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사무진 프로젝트 함께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 프로젝트 보고 계신 분들한테 간단하게 해봄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봄이고요. 늘 봄처럼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이고 싶어서 해봄이라는 활동명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도생노형에서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나 뭐 겪은 것들 그런 것과 관련된 글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봄님을 이제 마케터로 진심이다라고 이제 모시게 된 이유가 다단계 다녀온 썰 써주셨었잖아요. 네. 그거 읽고 와 이게 마케팅을 잘하고 싶어서 내가 다단계까지 직접 갈 정도의 열정이라면은 이 사람 진짜 진심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다단계라는 게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무서울 수도 있고 못 빠져나올 수도 있고 네. 어떤 곳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흔히 경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범님이 다단계 다녀온 썰에 대한 살짝의 에피소드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게 불법적인 다단계가 아닌 걸 알고 있었으니까 간 거고요. 그리고 사실 다단계가 불법 다단계 때문에 좀 인식은 안 좋지만 마케팅 쪽에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전공 시간에 또 그러니까 따로 과목도 있을 정도로 이제 어쨌든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불법 다단계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가 궁금했었는데 그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제안을 많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제안을 받게 돼서 좀 호기심에 그러면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그쪽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4번 정도 모임을 나갔고요. 좀 흥미로웠던 게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하는 마케팅이랑 그분들이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거기도 처음에 한 달 동안 자기가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할지 정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실제로 그 제품을 써보게 한 다음에 본인이 이 제품이 좋다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근데 실제로 사실 마케터들도 자기 회사 제품에 확신이 없으면 일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은 누구한테 팔려면 좋을지 자기가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뭐 예를 들면 20대 초반의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제품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라는 걸 자기가 나름대로 가설을 세우면은 그분들한테 먹힐 만한 쪽으로 이제 계정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타겟을 모으고 이제 실제로 만나면 이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게 팔릴지를 다 약간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꽤나 전문적이고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이구나 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 꽤 괜찮은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면은 일반적인 마케팅과 프로세스가 다르지 않았다라고 느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이미 그걸 경험하기 전에 마케팅의 프로세스를 봄님이 알고 계셨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봄님 원래 전공이 마케팅이셨나요? 아, 그쵸. 전공이 마케팅이라고 하긴 애매한데 어쨌든 경영 계열이었고 그래서 그 마케팅 관련된 전공 과목을 들을 수가 있어서 그쪽으로 실제로 많이 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동아리도 이제 광고 마케팅 동아리도 했었고
공모전도 이제 나간 적도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나 경험을 좀 해봤었죠. 저희가 이제 강무진 이야기를 살짝 하려고 하는데 초보가 1차가 나왔잖아요. 네. 쓰시는데 어떠셨는지 일단 힘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그냥 살짝 간략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그냥 제가 그 입사하고 한 1, 2년 차 때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많이 했던 얘기들이나 고민들에 대해서 좀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쓴 내용들도 있고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그런 경험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험도 누구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희가 초고 읽어봤던 것 중에 특히 제가 좀 마케터가 아닌데 제가 그런데 너무 공감이 됐던 부분 중에 들어왔는데 너무 의미 없는 일을 나한테 시킨다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내가 생각한 마케터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그 이상이 있었는데 뭐야 지금 나한테 이거 시키라고? 이 부분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혜봉님이 좀 뭔가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팁?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런 거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첫 회사에서는 이제 A를 했었고요. 그때 제일 처음 한 거는 그 광고 보고서를 쓰는 거였는데 일간 보고서, 주간 보고서 이렇게 쓰는 거였어요. 근데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제가 제일 처음 인수인계 받을 때는 그 광고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아예 몰랐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진짜 보고 베끼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숫자만 이제 그냥 거의 복붙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거를 할 거면 나를 뽑을 이유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작은 일 같잖아요. 진짜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거를 하면서 이제 그냥 광고 지표를 보는 연습을 조금씩 하고 각각의 지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공부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광고 보고서를 쓰다 보면 처음에는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하진 않았는데 이제 인사이트를 한 줄씩 적어야 되거든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 뭐 지금 광고가 이런 식으로 효율이 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인사이트를 한 줄씩 적는데 그것도 이제 데이터 보는 연습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되게 의미 없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은 제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의 되게 기초를 회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학교가 아니니까 이제 뭐 학습지 프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어떨까? 저희가 지금 마케터로 진심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세 분을 모셨지만 결국에 그 마케터 중에서도 좀 주니어 마케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니어 해범 때 이야기가 조금 궁금해가지고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냥 지금보다는 오히려 그때가 더 약간 자질만만하고 약간 당당하다?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안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아이디어 제안도 많이 하고 그냥 뭐든지 내가 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이 되게 있었거든요. 제가 졸업하고 거의 바로 취직을 했는데 처음엔 진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완전 갓 졸업한 신입한테 회사가 기대하는 거는 애티튜드 하나거든요. 이 일을 대하는 열정이나 태도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저를 좀 좋게 봐주시니까 이것도 제안하고 저것도 제안하면 이거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약간 착각이 드는 거예요. 왜 착각이에요? 착각이죠. 물론 이제 여러 번 시도해보는 건 좋지만 다 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거 자체도 다 좋게 봐주시고 그리고 설령 뭐 안 되거나 결과가 안 좋게 되더라도 이제 선배나 이제 상사분들이 조금 이제 도와주시니까 괜찮은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사이에 실패 경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 하면 될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예전에 이렇게 해봤을 때 안 됐으니까 이것도 될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고 예전에는 그냥 일단 해보자였는데 요즘은
이제 리소스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게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 않고 얘가 이만큼의 성과가 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에 내 리소스를 투여해도 되나? 이런 고민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전에는 좀 잘 안 되면 이제 선배들이나 상사분들이 이제 커버를 쳐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저를 커버줘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조심스러워졌죠.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오히려 조금 위축되거나 좀 소극적으로 변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고민을 혼자 많이 끌고 있는 스타일이셨다고 하셨잖아요. 해봄님이 마케터로서 뭔가 일을 집행하거나 기획할 때 어떤 식의 고민을 좀 많이 하시나요, 스스로한테? 지금 저희 회사의 비전이나 브랜드 미션 이런 거에 맞는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고민을 하죠. 항상 주니어 때부터 계속 생각을 해온 건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회사의 가능성이 맞나라는 거가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칠 때가 많고 그리고 이제 그게 있더라도 그러면 이제 우리 고객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든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메시지인가? 맞는 채널을 내가 지금 쓰고 있는가? 고민을 계속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은 자꾸 길을 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실제로 잃은 적도 몇 번 있었고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혹은 고객이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저희가 단무진 프로젝트를 보고 계실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주니어 마케터 분들한테 해봄님이 어쨌든 물론 이제 본인은 저도 아직 주니어예요.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많은 회사와 이제 경험을 가지셨잖아요. 주니어 마케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과거에 저한테 해주는 말인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지금 자기 모습이 되게 초라하고 약간 자기가 원하는 모습에서 되게 많이 멀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모든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일이나 모습이나 회사에 다니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그렇다고 너무 주눅들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실제로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이나 그 단톡방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은 지금의 본인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본인이 경험해온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 출발하고 싶다는 그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그거는 자기 과거의 경험을 스스로 낮춰서 보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본인 주변의 다른 마케터들이랑 본인을 비교하면은 마케터 직업 특성상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다들 엄청 열심히 하시니까. 근데 그냥 자기만의 속도에 맞춰서 그리고 자기만의 강점을 찾아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꾸 제가 이입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주니어 마케터가 아니긴 합니다만 저도 스타트업을 하는데 1년 안에 갑자기 엄청나게 고속 성장하는 팀들도 많고 하니까요. 그런 거 보면 조바심이 나고 잘못하고 있다. 지금 내가 뭔가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진짜 본질적으로 해야 될 고민까지도 놓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나만의 속도로 좀 하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고 네, 좀 일요일날 이렇게 또 흔쾌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이제 저희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